항상 그 면봉을 하고 이렇게 귀 자주 만져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대고 이런 거. 이렇게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좋은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두 가지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예. 안 좋은 것도 있다. 예. 아, 그래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네. 지금은 아니고 있다가 예. 살짝 여운을 남기시는데요. 그럼요. 예. 저는 귀를 자꾸 네. 뭐 비벼주시고 만져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귀를 한 번도 만져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딱딱하네요. 네. 오늘 만져보니까. 예. 귀가 딱딱하면 건강한지. 그래도 풀어주는 게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귀가 딱딱하고 네. 부드러운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일단 딱딱하면서 만졌을 때 아프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방청객의 말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 속에 그 대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귀 건강을 위협하는 사총사, 이건 나쁜 사총사입니다. 위협하는 좋지 않은 사총사를 한번 좀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멀리해도 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봉. 야, 아까 최영심 면봉이요? 씨는 네. 면봉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면봉을 쓰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귀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누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사실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옛말 서양 속담을 보면 코끼리 다리보다 가는 것은 귀에 넣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귀에 코끼리 다리보다 그렇죠. 가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얘기죠. 건들지 마라. 예. 그러니까 만지면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러면 하는데 원래 사실은 너무 깊이만 넣지 않으면 이게 청소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귀지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틀린 걸 수도 있고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귀지라고 하는 것은 귀 안에 귀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랑 그리고 귀 안에 있는 각질 등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그게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 귀 안을 예. 약산성으로 만듭니다. 그게 결국 약산성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외부의 세균이나 곰팡이가 외이도 안에 침입을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지가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지를 면봉으로 쉽게 제거하다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귀지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네. 실제로 외부 감염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게 쉽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또 귀지가 있는 게 더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있는 게 좋다고 얘기는 못 하고요. 너무 많이 있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귀지가 막혀서 이제 안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환자가 이제 외래에 왔을 때 우리가 보면 귀지가 외이도를 꽉 막고 있는 외이도 폐색증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구를 사용해서 귀지를 제거하면 그 노인 어르신분들은 잘 들리네 하고 가시는 분들가 많고요. 그렇게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이게 안전한 기구, 안전한 약재를 가지고 귀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는 그냥 더러워서 깨끗하게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귀지가 실제로는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잘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인하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귀 청소는 되도록이면 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고막 주변에는 뼈하고 얇은 피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해도 쉽게 진물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충혈이 되기가 쉽습니다. 약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막을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면봉이나 귀이개로 자꾸 자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성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감염이 잘 생기거나 상처가 잘 나기가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깊숙이 넣으셔서 고막을 아예 상처를 내셔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청력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어떻게 귀지를 없애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씹는다든지 음식을 삼킬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턱 운동을 통해서도 귀지는 좌절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거를 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못 듣는 사람 보고 귀진파라고 그러는데 정말 실제로 귀지가 많으면은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제가 알겠어요. 어르신들이 왜 귀가 막힐 정도로 귀지가 생기냐면 네. 어르신들 나중에 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씹는 이게 저작하는 게 좀 적어지시면 그래서 귀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군요. 예. 야, 시작부터 귀속을 보여주시더니 전문가 수준의 네. 전공을 내가 잘못했나?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지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외이도 그렇죠. 폐색증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인하 교수님 말씀해 주셨겠지만 자정작용이 떨어지면 외이도를 막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들리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귀지를 청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경우. 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귀 청소하는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면봉이 첫 번째 귀 건강을 위협하는 사총사였고요. 두 번째